안녕하십니까, 연일입니다. 추석 잘 쉬셨는지요? 오늘 날도 좋고 해서 아마 좋은 하루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무엇보다 저는 이번 추석에 가황 나훈아의 소식 뉴스가 정말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뻥 뚫어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고, 저도 어제 보았습니다만은 정말 감동 깊게, 참 기억에 꽉 찰 정도의 어떤 그런 탄성을 자아내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그 뉴스가 원래 오늘 휴일이잖아요.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온 방송, 신문 뉴스, 인터넷 뉴스가 지금 이 나훈아 씨 공연으로 지금 뒤덮였습니다. 저는 보고, 나훈아 씨가 나이가 지금 47년생입니까? 그럼 74살인데, 야, 저렇게 정말, 무대를 장악하면서 건강하게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가창력, 쇼맨십. 70대인데 어떻게 저렇게 빛이 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세월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끌고 갈 접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을 했죠. 30곡을 2시간 반에 걸쳐서 불렀습니다. 참, 세월이 참 무색하다. 저분한테는 세월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했죠. 그 시청률을 보니까 닐슨 코리아 조사가 29%나 나왔습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우리 국민들 10명 중에 3명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부산이 38% 갑자기 높았고, 대구 구미가 이제 37% 정도 나왔습니다. 서울은 30%, 거의 모든 지역에서 30% 돌파를 했고, 광주가 22%, 이런 데 좀 낮았습니다. 부산이 나훈아 씨 고향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가장 높았겠죠. 정말 참 청바지도 있고, 러닝채로 부르기도 하고, 무대 위에서 그냥 상체에 옷을 벗은 채로 그냥 갈아입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또 언택트라 이래가지고 대면으로 못하니까 전 세계의 우리 교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그냥 줌으로 이렇게 합상으로 불러가지고 지금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공연도 처음입니다. 더더구나 저는 노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태서형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처음에 태서형이라 할 때 이게 우리가 소설 유명한 테스의 어떤 그런 이야기인가 했더니 소크라테스형을 뒤를 붙여서 소크라테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노래였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세월은 또 왜 저래? 이렇게 묻는 기사로 입에 탄 곡이다 이러는데, 그 나훈아가 물어봤더니 테스형도 모른다. 세월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너스를 떨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저는 이 나훈아 씨의 공연을 이렇게 보면서 그 옛날보다 더 내공이 더 쌓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어떤 그런 작용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동받게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더구나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나오는 나훈아 씨의 소신받은, 정말 이게 감초 이상으로 정말 하나 버릴 것 없는 이야기들을 하셨다.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한 건지 아니면 누가 시켜준 건지 그런 건 아닐 거고 자신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한번 저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제 김동건 씨도 하고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공영방송 KBS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죠. KBS가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KBS에 당해서 KBS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니냐, 두고 보세요. KBS는 앞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저는 현재 KBS는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죠. KBS는 국영방송이니까 정권을 잡는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해오는 겁니다. 한나라당이 잡으면 한나라당이 나팔수가 되고, 민주당이 잡으면 민주당이 나팔수가 되고, 또 그렇게 또 흘러가는 게 국영방송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정권 바뀔 때마다 KBS 사장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못 나간다, 임기가 있다, 뻗댄다 이래가지고 뭐 했는데 결국은 다 그 코드에 맞는 인사들도 바꾸고 그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KBS 국영방송의 비극이고 우리 국민들의 비극일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KBS가 공영방송을 제대로 좀 해라, 뭐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책을 봐도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관순 누나, 진주의 농계, 윤봉길 의사, 안중근 절사 이런 분들 모두 다 보통 우리 국민들이었다. IMF 때도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았나. 집에 있는 금부치 다 꺼내 팔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 힘이 나라를 위해서 다 그렇게 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가 없다. 말 잘 듣는 우리 국민이 1등이다. 지금 묘하죠? 국민의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 뭐 제가 볼 때는 위정자는 정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뭐 정치하는 사람은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위정자는 가식, 허위의 어떤 정치인, 이걸 이야기하는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위정자. 그럼 말 잘 듣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말을 참 잘 듣죠. 그러면서 유럽은 어떻습니까? 뭐 말을 안 들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은 말을 잘 듣는다. 마스크 쓰라면 쓰고 집에 있으라면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1등이다. 어떤 묘한 또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말을 잘 듣고 순해서 이 정권이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영웅은 어르신을 향해 감사하다는 인사도 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의대 만든다,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의사들하고 정권이 싸웠던 적 있죠. 그것도 의식한 건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언론에 대해서도 이제 나름 비판을 했습니다. 저도 뭐 언론인입니다만은 참 언론인이 요즘 좀 그렇긴 그렇습니다. 나에게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가당치 않다. 언론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꿈이 고갈된 것 같아서 11년간 세계를 돌아다녔더니 잠적했다고 하더라. 뇌경색에 걸려 혼자서는 못 끊는다고도 했다. 이렇게 똑바로 걸어 다니는 게 미안해 죽겠다 라고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뭐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죠. 뭐 그 전에는 또 12년 전에는 또 여배우들하고 해도 스캔들이 있다고 신문에 나니까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단상 위에서 올라가서 바지를 벗어 내리는 스윙을 하면서 내가 보여드릴까요?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건 아나운서가 그걸 물었죠. 훈장 받지 않으려 그랬다는데요 하니까, 노래하는 사람은 영혼이 자유로워야 한다.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영혼이 자유해야 되는데 훈장을 달면 술 딴잔 마음 편히 묵지 못하지 않느냐.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편 참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부에 뭐 훈장 하나 받으려고, 포창장 하나 받으려고, 무슨 뭘 하나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고 로비까지 합니까? 하는데 딱 나는 훈장 필요 없다,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참 대단하다. 범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온 정치권도 난립니다. 지금 뭐 다른 사람보다는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글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게 대해서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당의 어떤 멘트가 거의 없었죠. 여당의 멘트를 먼저 보면 자기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생의 고단함이 절절히 녹아들어 있는 그 노래는 제 인생의 순간들을 언제나 함께했고 그는 여전히 저희 우상이다. 그런 나오나가 이제 내려올 때를 생각한다 는 어떤
이야기에 인생 무상이 느낀다 그랬죠. 사실 나훈아 씨가 그랬지 않습니까? 김동건 씨하고 대화담을 할 때 은퇴해 간 게 자기가 이제 은퇴될 시점을 생각을 하고 있다. 내려올 시점을 생각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결정이. 그러니까 뭐 김동건 씨가 100살까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쩌면 이 무대가 은퇴 무대일 수도 있겠구나. 이 코로나가 올해 안 끝나고 내년 가고 내후년 계속 간다 그러면 뭐 어차피 뭐 공연 마지막 공연은 힘들 거 이게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했는데 뭐 그 원희룡 지사도 뭐 참 이 나훈아 씨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내가 부끄럽게 짝이 없다 뭐 이런 소회를 남기기도 했고 박대출 의원이란 분 이분은 국민의힘이네요. 뭐 하여튼 뭐 사인 한 장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나훈아 씨의 공연을 보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 정말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힘을 이번에는 발휘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참 이 나훈아 씨의 역할이 대단하다. 어떤 면에서 뭐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고 봐야죠. 사실은. 지금 우리 정치권은 보면 뭐 좌로 나누고 우로 나누고 지역으로 나누고 또 이념으로 나누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조국 추미애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북한에 공문이 피살당한 사건부터 해서 뭐 하나 제대로 지금 이 통합이 되지 않고 계속 쪼개지면서 지금 갈기갈기 찢어진 이 마당에 그나마 나훈아 가왕 나훈아 이 님의 이 공연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어울러주고 하나로 만들었다. 저는 이런 하나로 만든 부분에서 정말 이 요번 공연이 그 어느 때보다 참 가치가 있고 빛이 났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뭐 테스형의 어떤 그런 노래, 그런 젊은 감각까지 70 먹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죠. 가왕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사한 바가 크다. 그래서 저는 두고 앞으로 이 나훈아 씨의 어떤 오늘 이번 공연이 우리 국민들 입에 회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10월 3일로 예정된 또 리바이벌이 아니라 그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 공연도 한번 볼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훈아 선생님께서 말하신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멘트 우리 정치권에서 한번 새겨 듣고 처음 반성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나훈아 씨의 말에 대해서 제발 문바들 또 이상한 댓글 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두시기를 저는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하여튼 추석 잘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